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지침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1월에 신청하실 예비 신청자분들 대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회를 맡은 팜러닝의 대표 최필승입니다. 매년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약간 변경이 되어져서 그렇지만 그 주된 내용은 더 문턱을 낮추고 그리고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서 발전적 방향으로 사업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5개 꼭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올해 영농정착 지원 사업 새로운 버전에 대한 소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영상 2번째에서는 영농계획서 작성 방법과 관련돼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소개된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을 전체적인 내용 포함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접해서 아시겠지만 2023년도 4,000명을 선발하였고 2024년도에는 5,000명을 선발하는 곳에서 그 선정 대상자들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6년도도 계속해서 5,000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기존의 다른 지원 사업과 다른 가장 큰 2가지 특징. 첫 번째, 영농정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생활비 보조금 형태로 해서 매달 지급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영농창업자금을 5년 거치 20년 상한으로 최대 5억 원까지 그리고 고정금리 1.5%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선정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 대상의 자격 요건과 관련돼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린 내용은 모두 12월 초에 나온 농식품부의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청년농업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풀네임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입니다. 익히 아시는 분들은 본 사업이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에서 더 특수하게 구체화돼서 나온 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한 명칭을 청년 후계농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혹시 검색해서 보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검색어에 청년 후계농으로 검색하심이 보다 나은 자료들을 폭넓게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름도 함께 변기를 하였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좀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시도지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만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를 청년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도가 기본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선정하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경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시도 단위에서 경쟁을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가 더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업인 지원제도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에서 분화돼 가지고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일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청하셨던 분들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으로 다시 지원하실 수는 있긴 하지만 2024년도에 2가지 사업을 동시에 중복 신청하신 건 불가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본인이 어떤 사업에 더 맞는지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입니다. 연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청년이라는 용어가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연령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데요. 2024년도 사업에서는 1984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서부터 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신 분들만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밑에 작은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농수산대학교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보육센터 이러한 장기교육 과정의 수료자분들은 그 해당 사업에 지원해서 입교하던 당시가 만 40세 미만이시면
본 사업에 지원하실 때 만 40세가 넘으셨다고 하셔도 신청하신 데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그걸 꼭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입니다. 영농 경력과 독립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 큰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영농 경력은 독립 경영 예정자 혹은 독립 경영을 하였다 하여도 3년 이하이신 분들까지, 즉 독립 경영으로 등록하신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기준은 사실 영농 경력이 장기이신 분, 즉 이 제도에서는 3년이 초과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영농 활동과 관련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셨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농 경력 3년 이하이신 분들에게 국가 세금으로 마련된 이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드린다. 그래서 초보농들에게 이 사업의 주로 대상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독립경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독립경영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농업인의 정의, 그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 경영 정보, 그 중에서 정확하게 경영주로서 등록하신 것을 독립 경영을 시작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농업경영정보사항에 경영주 외로 등록되어 있으시거나 아니면 경영정보에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영농 경력이 많다고 하셔도 본 사업에서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 즉 독립경영 예정자로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농 기반을 마련함과 관련돼서는 임차도 모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대한 농지나 시설, 즉 영농 기반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임대하신 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임대한 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립경영 예정자와 1년 차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가지고서 지원 사항이 동일하게 되고요. 독립경영 2년 차, 3년 차는 영농정착지원금에 있어 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이신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신청하신 분의 기준으로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시면 신청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중에 한 분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기선정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계시다라고 하면 독립경영을 그 배우자가 따로 하셨다고 하셔도 사업에는 신청하실 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자격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필도는 병역 면제자이셔야 됩니다. 물론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서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서 결정을 통보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신 기간은 본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의무 영농 기간에서 산정할 때는 제외된다라는 점. 해당되신 분들은 본 내용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주지와 관련된 자격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 강력시, 뒷부분에서는 저는 이걸 시군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시군구의 실제 거주, 주민등록상입니다. 주민등록상에 실제 거주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독립경영 예정자는 해당 시군구의 이사 예정으로 보고 선정이 되신 이후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만 주소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즉 독립경영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영농 기반이 포함되어 있는 시군구에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독립경영 예정자분도 아직 이사는 하지는 않으셨지만 해당 시군구로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구의 본 사업의 담당자하고는 꼭 한 번씩 통화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앞서는 신청 자격과 관련된 건데요. 예, 신청에 있어가지고서 앞에 조건들이 다 맞다고 하시더라도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본 사업에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년 이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올해는 2023년 지금이죠. 12월에 세대별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딱 하나의 기준만 보고서 그걸 초과한 경우입니다.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은 23만 142원, 지역가입자 부과액은 19만 6,236원,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해서 혼합형인 경우에는 23만 3,952원입니다. 근데 이건 모두 가구원 4인 기준입니다. 5인이나 6인일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인 기준이다. 물론 4인보다 낮으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 금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수년간 이 제도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 혼동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재산을 봤었는데 2023년도부터 부모님 재산을 보지는 않습니다. 2024년도에도 동일합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세대원으로 되어져 있으시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시면 부과된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져 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 금액의 초과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피부양자는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의 재산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재해기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이 장과 다음 장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현재 기준입니다. 신청일 기준에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청이 안 되십니다. 뒤에 보시면 타 산업의 직업, 즉 내가 어느 기관이나 회사의 상근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도 신청이 안 됩니다. 또 그 아래에 보시면 학생도 신청이 안 되십니다. 그런데 앞서 사업자 그리고 상근자, 이 학생이란 기준은 모두 어떠한 내용이냐면 농업을 전업적으로 할 수 있는 자만 이 사업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체 취지가 있다는 것에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는 안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에 따라 가지고서 내가 현재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긴 하지만 선정이 되고 나서 농업경영체 등록, 즉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내가 폐업을 하겠다라고 서명을 하신다고 하시면 서약을 하신 경우에는 신청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체험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사업자를 폐업하시지 않으시고 그대로 존속하시면서 이 사업에 신청 선정이 되시는 데 있어서 저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또한 농가 부업 소득 활동,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농가 부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농가 부업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나 생산 설비를 활용한 농업 서비스, 드론을 활용한 농약 살포 등이 포함되겠죠. 그걸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도 폐업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주택이나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는데 생산 와트 수가 좀 많으셔가지고서 사업자를 등록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다만 논이나 반의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안 되십니다. 그거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본인의 주택이나 시설의 지붕에만 설치된 태양광만 인정이 되어진다. 그걸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서 농업법인을 설립하셨는데 공동을 설립하신 경우는 공동대표 각각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최소한 2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상근자로서 매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원칙적으로 안 되나 이것도 예외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사업체와 동일합니다. 선정이 되시고 나서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퇴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서약만 하신다고 하면 현재 직업인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 형태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 중에서 4개 전체가 아니라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에 있어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신 데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선정되시고 나서 퇴학을 하시는 경우 당연히 서약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농활동, 그러니까 전업적 영농활동이라고 하는 취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지장이 주지 않는 수준,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가정을 주간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단기 가정을 등록하셔가지고 학업을 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야간 가정으로 하시거나 방통대,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 기준으로서 그러한 재학생이나 휴학생들도 신청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사업자 그리고 상근자, 학생과 관련된 내용은 공통적으로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외 기준으로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 선정되었다가 본인 포기하였지만 영농정착지원금을 단 한 번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재신청이 안 되십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전에 선정되어졌다 하더라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신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은 재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본인들이 선정하신 품목에 있어가지고서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나의 주 품목으로 적으신 분들은 선정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 점 해당되신 분들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원 자격과 요건에 대해 그리고 제외 기준, 예외 기준과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본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지원 사항인 영농정착지원금과 영농창업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정착지원금입니다. 올해 5,000명을 선발하죠. 그래서 세대주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되어집니다. 지원 기준은 그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업장이라고 하면 본인의 영농 기반을 얘기하는 거죠. 영농 기반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동일한 시군구, 거기서 지원금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영농정착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된다는 거 꼭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시군구가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첫 번째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곳이고 또 서면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그런 사업 책임 내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예정자나 독립경영 1년 차인 경우에는 매월 110만 원씩 12개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12회를 지급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독립경영 1년 차이신 경우에는 선정되시고 난 4월부터 바로 받으셔가지고 2025년 3월까지 12회차를 모두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독립경영 예정자이신 경우에는 독립경영을 개시하신,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0월에 시작하신다 그러면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 12회차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받게 되시면 36회차 약 3,600만 원 정도가 해당되는 영농정착지원금이 예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사용하시는 법과 지급 방법 관련돼서는 물론 선정되신 이후에 관심사항이시긴 하실 테지만 중요한 지원사항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농지구입, 농기계 구입 같이 자산 취득 용도라든지 두 번째 유흥, 사치품 그래서 일반 가계자금으로서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곳에서의 지출 활동과 관련된 것은 이게 카드 사용이기 때문에 카드가 원천적으로 사용이 막힙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으셔가지고 바우처 활용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범위와 대상이 그대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신 데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 다 농협에서 발급하는 청년 농업 희망 카드라는 거 새로 발급받으셔가지고 바우처 방식으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지원 내용이죠. 영농 창업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을 통해 가지고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2024년 해가지고서 사업 지침과 관련된 파일을 누구라도 접근해가지고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사업 지침 안에는 사실 영농 창업 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창업 자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거를 육성 자금이라고도 지침서 안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안에서도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과 관련된 시행 지침 안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에서 보시는 내용들은 모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사업 지침이 아니라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시행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꼭 좀 확인 바라겠습니다. 옆에 순서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농 창업 자금은 청년 농업인 신청하시기 위해서 쓰신 영농 계획서보다 좀 더 자세하게 사업 추진 계획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다시 만드셔가지고서 대출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는 농협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서 그 과정이 시작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신청하는 금액과 관련된 타당성을 심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농 창업 자금이 기본 3억, 추가 2억에서 최대 5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5억을 받는다 생각하신 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사업 추진, 즉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 신청 금액과 관련돼서 적합한지 그리고 그건 타당한지를 판단을 해가지고서 농협에서 대출 한도를 정해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95%는 대출 금액의 95%는 농신보에서 보증을 쓰기 때문에 그분과 관련돼서는 지급이 그대로 되고요. 개인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5% 정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정되시고 난 다음에는 선정자 대상으로 교육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으나 신청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서 지원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농 창업 자금과 관련돼서 지원될 수 있는 분야는 화면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축산이 아닌 경종 분야에서는 농지 구입 및 임차와 관련된 부분, 시설 설치 및 임차와 관련된 것, 그 외 기타 자금으로서 비료, 모목 같은 거, 사실 비료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올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이렇게 즉 영농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영농 창업 자금이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계 농업 경영인 사업 지침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축산 분야 곤충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 역시도 영농 기반을 마련하거나 영농 기반의 시설을 올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한 영농 정착 지원금, 그 두 번째로 영농 창업 자금 외에도 농식품부 산하의 많은 기관들이 여러분들 청년 농업인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이 본 사업에 대해 관심 있으셔가지고서 들여다보셨거나 신청하셨던 분들은 작년하고 하나 달라진 점은 농진청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청년 농업인 대상 컨설팅은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잡히지 않아가지고서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변경사항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 같이 본 사업의 주관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정원이라고 얘기하죠. 농정원, 농진청,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농업정책정보금융원, 그리고 농신보 이러한 곳에서 모두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들이 있다. 그런 부분도 꼭 확인하셔가지고서 청년 농업인이 단 2개의 지원 사항만 가지고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년 농업인으로 선정이 되시게 되면 이런 지원을 받으신 거에 이제 반대로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의무사항을 선정되지 않으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신청하실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간과하시거나 너무 작게 보신 분들이 실제 선정되시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당황해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기 때문에 본사항 관련된 거를 예비 신청자분들에게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조치와 관련돼 가지고서는 시군구 단위에서 특히나 영농정착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재 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7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부터 의무영농까지 7가지인데요. 다음 장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3년도 사업을 보셨던 분들이 올해 좀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는 그 일시정지와 자격박탈 전에 그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급 기간을 차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차감하지 않고 기간만 유예하거나 그랬었는데요. 기간 차감이란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되시고 나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의무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은 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수교육 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선택교육 과정인데요. 필수교육 과정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하는데 선정 1년 차에는 28시간, 2년차, 3년차 할 때는 8시간 집합교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선정되시고 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거고요. 필수교육 외에 또 선택과정이 있는데요. 매 독립경영 연차에 따라 용농정착 지원금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지고서 선택교육 의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회차를 모두 받으신 분들은 최대 72시간까지 그 기간 안에, 1년 안에 선택교육을 꼭 들으셔야지만 제재사,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간 차감에 대한 제재를 안 받으시게 된다. 필수교육을 안 받으시면 2개월 차감이 되시고요. 선택교육과 관련돼서는 그 전체 할당된 시간, 최대 72시간 중에 30% 이하인 경우에는 2개월, 30%에서 80%까지만 들으셨다 그러시면 1개월, 그리고 80% 이상이면 내년도에는 꼭 지켜야 되는 이제 주의사항, 주의 조치로서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우처의 2개월 분이 차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2023년도까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필수교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선택교육의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정되신 분들의 많은 요구사항들을 정부가 받아들여가지고서 많이 단축되어졌다. 그래서 조금 부담을 덜 해주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차 필수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면서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사항입니다. 해당 품목과 관련돼서 재해보험과 자조금 등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품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사항을 안내받으실 거고요. 그래서 가입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신청해가지고서 가입이 안 되신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영농정착지원금 1개월 분이 차감이 되는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농작물 재배와 관련돼서 다른 산업 대비 약점이 자연과 관련되어진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자조금과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꼭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농창업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안전 버팀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자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거가 좀 더 낫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영장부 기록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 창업형 후계 농업 경영이라고 되어 있죠.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이라 함은 그 형식이 기업이든 조합이든 간에 어떠한 그 법인체로서 경영을 함을 배경을 두고 있고 기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창업하신 분들은 모두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 경영주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정부는 그러하기 때문에 경영장부는 그 경영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시는 기간 동안에는 경영장부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으며 작성이 안 되시면 작성이 될 때까지 일시정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 계속해서 지급 일시정지되신다 하시면 바로 쓰시겠죠. 경영장부는 무조건 써야 되고요. 그래서 필수교육에서 경영장부 기재와 그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의무사항입니다. 영농계획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서의 작성안, 즉 주품목 그리고 독립경영 예정자이신 분들이 뭐 경작지와 관련된 거 그런 부분을 해놨죠. 가장 크게는 이제 품목과 관련된 겁니다. 경종으로 신청해서 승인 받으신 분이 갑자기 축산을 하신다거나 그 반대인 경우나 그런 경우는 본인이 세우는 영농계획서에 기준하여 영농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자격 발탈이라고 하는 큰 제재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계획이 변경된다 그러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신고를 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못 바꾸는 건 아닙니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신청하시고 다시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영농계획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업적 독립 영농을 유지해야 된다. 앞서 지원 자격과 관련돼 가지고서 자격 요건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제외 기준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사업자이거나 상근자이거나 학생인 경우는 안 된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죠? 전업적 농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부가적인 활동, 아르바이트 같은 활동으로 농업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동일하게 선정되신 이후에도 그걸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선정되고 났다고 해서 다시 사업장을 열고 선정됐다고 나가서 복학을 하고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업적 독립영농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즉시 중단하고요. 지급된 금액들 환수받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수하고 심지어는 그 융자로 되어 있는 영농창업자금도 상환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선정되신 분들이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 선정되고자 하셨던 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신다면 선정되신 이후로도 이런 자격과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와 관련된 의무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으나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이나 아니면 사업자 선정되기 위해서 제출했던 모든 서류들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잘못된 서류라든지 아니면 조작된 서류라든지 이제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지급되었던 영농정착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게 되고요. 사업 대상자 자격이 모두 박탈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무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성실하게 사용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농협에서 발급된 바우처 형식의 그 영농정착지원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는데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들이 적발되시거나 그럴 경우에 제재사항이 있는데 올해 또 신설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저는 영농정착지원금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죄송한데 이 사업에 신청하셨다라고 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반드시 수령한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를 본인께서 받아들이고 신청했다라고 정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제재 조치를 받으십니다. 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합니다.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면 그 예산을 받으실 다른 분을 뽑아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영농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 작은 글씨 써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원금 사용했던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의무사항입니다. 요거 모르고 지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의무영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있는 당시에는 전업적 영농을 활동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이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신 그 기간 곱하기 2만큼, 즉
36회를 다 받으셨다 그러시면 다 받으시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36개월, 즉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역시 전업적 영농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독립경영으로서의 그러한 위치,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유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선정되고 나서 만 3년 동안만 농사 지으면 되겠네? 그런 가벼운 마음, 아니면 아니란 마음, 그리고 그러한 본인이 어떠한 그 혜택을 그냥 받는 데만 집중하신 분들이 계신데, 본 사업은 영농 기반이 부족하거나 없으신 분들이 농산업에 창업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참여하신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으신 것만큼 어떤 의무적인 것들, 그중에서 의무 영농 기간이 있다는 거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형태의 의무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행하신다고 하면 사실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받으시는 것만큼 내가 어떤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2024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지침에서 신청과 관련돼서, 그리고 선정된 이후의 혜택과 관련된 부분에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신청에 있어서 여러분 신청을 하시겠다 결정하신 분들이 유념하셔야 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것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사실 공문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문서 안에 사업 추진 체계가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물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어떠한 일정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지만 그 왼쪽에 순서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죠. 요거가 여러분들이 본 사업을 이해하시는 데서 좀 도움이 되십니다. 앞서 약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맨 밑에 신청인이신 본인께서는 당연히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서 선정 과정에 참여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체계상의 첫 번째 대상은 시군구의 해당 사업 담당자분들이십니다. 이 시군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신 주체이시고요. 두 번째, 본 사업에 대한 관리를 하신 주체이시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의 서류에 서류 심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즉, 시군구에서 서류가 통과가 돼야 그 위에는 시도 단위로 넘어가서 시도 단위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청년농업인 정의에서 말씀드렸죠. 시도 단위에서 선발을 한다입니다. 이게 전국에서 5,000명을 뽑지만, 그럼 내가 5,000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는 크게는 맞지만, 내가 신청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뽑는 인원이 5,000명 중에 몇 명 할당되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경쟁은 서류 심사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는 시군구 단위에서 신청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영농정착지원금은 시군구 단위로 할당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서 상황에 나와 있는 본 사업의 신청과 선정과 관련된 일정 등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1월에 신청을 하시고 나서 서류와 면접이 모두 2월 달, 그리고 3월 초에 면접이 진행이 된다. 1월 신청하신 거가 서류는 2월에, 면접은 3월 초에 한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전체적인 일정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예전에 6, 7년 전만 해도 다 서류로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저희는 아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아그릭스 시스템 안에서 모두 다 디지털 형식으로, 그리고 필요 서류는 모두 JPG 파일이나 PDF 파일로 해서 첨부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서류 가져다 내시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상으로 하니까 마감 시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작성 중인 것들도 모두 신청이 불허된다는 거 꼭 좀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평가. 전체 100점 만점에 영농 비전이 30점으로 되어져 있고요. 영농 계획의 구체성 25점.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25점. 그 중에 하나가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신청자의 신용 능력은 양호한가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신청하실 때 필수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기관, 즉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이 사업에 신청하고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용조사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안에 양호, 보통, 불량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만 제출하면 요건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9번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역량 20점. 예, 요것도 증빙서를 통해 가지고서 되어 있습니다. 10-1은 농업계 관련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과 관련된 10점 만점을 모두 받게 되고요. 여기서 본인이 비농업계를 표현하게 되시면 그 밑에는 10-2에 해당됩니다. 10-2에 해당되는 최근 3년 내, 즉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예,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2024년도 1월 15일에 신청한다고 예를 들면 1월 14일까지 들은 교육이 인정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이수한 교육 시간들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시간 이상을 들으셨다 그러면 농업계 학교를 나오신 분이 받는 10점과 동일한 점수를 받게 되십니다. 예, 여러분 맨 밑에 좀 보시면 온라인 교육들도 많죠. 예, 온라인 교육은 본인께서 들으신 4시간 분량의 사이버 교육을 들으셨다 그러시면 그중에 50%인 2시간만 인정이 되고요. 또 그렇게 모인 것도 최대 20시간, 즉 20%까지만 인정이 되어진다. 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린 거는 작년 같은 경우, 즉 2023년도 사업에 신청할 때는 그 당시가 여전히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이수시간 100%를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0시간을 모두 온라인 교육을 들으셨다고 하셔도 다 인정을 해줬었는데 올해 코로나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동일하게 온라인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의 반만 50%만 인정해주고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해준다. 예, 다시 원상태로 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개인 역량 나머지 10점은 자격증 관련된 겁니다. 이건 다 모두 증빙 서류로 되어져야 되겠죠. 11번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상중하로 해서 5점, 3점, 1점이 되었습니다. 상 5점과 관련된 거, 중 3점과 관련된 거 지침서에 명확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12번입니다. 농업 이해의 영농계획의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건 개수입니다. 3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 그리고 2개를 가지고 있다면 중, 하는 1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어디서 발급되어진 것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디자인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그런 것들 거의 다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청 전에 자격증 사본을 확보하시는데 좀 시간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100점 만점 외에 서면평가에 100점 만점 외에 가점이 있습니다. 독립경영 예정자인 경우에는 가점이 최대 3점입니다. 항목은 독립경영 예정자인 것만으로도 1점 가점이 되고요.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하신 경험이 있다. 그러시면 최대 1점. 농산업 분야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2점. 어쨌든 간에 최대 3점입니다. 독립경영이 1년차, 2년차, 3년차 같은 경우에도 최대 3점의 가점 항목이 있는데요. 수상 시적이 있으시거나 미리 청년농업인 선정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장부를 기록하고 계셨다. 그럼 그것도 1점.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재보험 같은 거 간단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참여하고 계셨다. 그럼 1점, 최대 3점입니다. 그 외에 여성 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가점 항목이 있는데요. 2가지 항목이 있긴 하지만 두가 다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대 1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점 항목과 관련된 부분들 한 점 한 점 소중하니까요.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평가를 하고 나시면 이제 시도 단위에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요. 면접 평가와 관련된 평가 지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농업에 대한 자세 40점, 영농 정착 가능성 40점, 창업 역량 20점. 모두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기반으로 하여 앞서 얘기한 3가지 평가 항목의 지표에 따라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심사를 받으신지와 관련된 거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사업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된 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가지가 본사업 신청서 맨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5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위에 1, 2, 3, 4, 5번은 모두 필수 서류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신청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영농계획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심사를 받으시는 주 내용이 영농계획서입니다. 선정 신청서와 관련된 거는 내가 자격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영농계획서는 이 사람을 지원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수 서류는 앞서 얘기했죠.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자격이 된다 하여도 예외라고 했었죠.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서류입니다.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이거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역보험료 부가액입니다. 부가 경감되거나 할인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가 내역,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확인 통보서, 이게 모두 국민보험공단, 그리고 직접 가셔서 받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꼭 먼저 올해 12월에 발급된 거기 때문에 지금 가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필수 서류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세대원이야. 그럼 전혀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안에 피부양자로 뜨겠죠. 그렇게 되시면 부과되는 금액과 관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를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필수 서류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내역들이 좀 나와야 되고 주민등록이 나오게끔 뽑아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남성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병력 관련된 증명서. 이게 필수 서류고요. 그 외에 6번부터 1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격과 관련해서 확인하는 거. 6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겠죠. 이렇게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니까요. 해당되신 분들은 꼭 준비해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손으로 쓰신 거가 아니고 아그릭스에서 기재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 그게 복잡한 내용들 아닙니다. 본인이 앞서 얘기한 독립경영이라고 한 정의에 따라 가지고서 경영주로서 등록되지 않으시면 본인이 아무리 영농기간이 길다 해도 저기 안에서 예정자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책 등록번호 같은 거 쓰실 필요가 없으신 거가 되겠죠.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되고요. 독립경영 예정자이시면 현재 경영 규모나 그런 것들은 표현이 안 되시겠지만 목표하는 영농 유형은 반드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식량작물이냐, 채소, 가수, 하회, 특용작물, 축산, 복합, 그 정도로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보료와 관련돼서 이제 본인 세대원, 즉 피부양자, 그럼 빵빵 쓰시면 된다. 빵빵. 영영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사업, 의향조사, 이거는 통계를 내기 위해서 그 기재하시는 건데 올해 하나 바뀐 게 있다고 했죠. 지원사업의 영농적자 지원금 무조건 신청을 하셔야 된다. 미신청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신청할 거다라는 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통계를 내기 위한 거지 선정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두 번째 필수 서류인 영농계획서입니다. 영농계획서가 이렇게 생겼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의 영농유형, 농업경영 구성원, 여기에 가족 구성원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의 형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가족경영입니다. 나는 나 혼자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실제 주위를 둘러보시고 실제 통계를 보시면 가족경영 형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해당되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품목과 부품목이 있습니다. 주품목은 경작 규모라든지 매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을 주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품목은 어느 정도 독립경영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축산을 하시면서 그 사료 형식으로 바짝물을 키우신 경우 있죠. 글라스 같은 걸 키우신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품목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서류 신청서 상에 현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독립경영 1년, 2년, 3년 차이신 분들은 쓰시는 거고요. 독립경영 예정자는 여기다 쓰시는 거가 아닙니다. 본인의 독립경영,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을 마련하여 독립경영 등록하신 2024년도를 1년 차로 해서 24년부터
5개년 생각해가지고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규모와 관련돼서 쓰시되 이제 주품목, 부품목이 모두 다 포함돼서 기재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기준은 제곱미터 단위입니다. 평이 아닙니다. 축산 같은 경우는 가축 사육 규모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보통 얘기하는 양돈, 한우, 젖소, 그리고 양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고 그 외의 것은 따로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민 축사 소재지 지금 하고 계시면 지금 있는 데서 지번까지도 쓰셔야 되고요. 내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곳은 네 돈까지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유 형식이냐 임차 형식이냐 그걸 구분해서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배 시설 및 가축 사회 시설과 관련된, 즉 농지 위에 이제 시설과 관련된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계획상에 내 영농 규모에 따른 그 품목에 따른 필요 기자재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임대 형식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겠다, 즉 자산 형식으로 되겠다, 아니면 다른 확보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고, 칸을 더 늘려가지고서 본인이 해당되는 기자재들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자금 조달 계획 아주 중요하죠. 정책 자금 융자는 영농 창업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마련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지 시설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그 기타의 것으로서 구분해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도 아주 중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5개년 계획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유념하셔가지고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업 경영 역량,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회교육, 개인 역량과 관련된 부분에 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도계획서상에서 다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교육, 내가 농업계 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적으셔야 되겠죠. 근데 내 농업계 학교를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사회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교육과 관련돼 가지고서 기재하실 때 이걸 모두 다 작업을 하셔야 된다. 교육과정명이 다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농정원의 농업교육 포탈 100시간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기관이 농정원, 교육과정명이 농업교육 포탈 내 어떤 교육과정인지 그 교육과정 하나하나 다 쓰셔야 되고, 뭐 정말로 최대치로 한다면 뭐 1시간짜리를 100개 들었다, 그러면 이게 100칸이 되겠죠. 다 계속 늘어나니까요. 과정명 하나하나 다 하셔야 되고, 그 과정에 따른 수료증을 모두 다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서 2가지가 꼭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3가지죠. 본인의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시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시간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수료증이면 그 발급한 기관에다 요청을 해서 시간이 표현되게끔 꼭 발급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만 그 해당 교육과정이 인정입니다. 어떤 교육과정들은 1박 2일 과정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14시간짜리였는지 16시간짜리였는지 아니면 20시간짜리였는지를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꼭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수료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교육은 본인이 들으신 거에 반만 인정된다, 그리고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역량과 관련돼서 농업법인 재직 경력이나 관련 자격증, 앞서 설명드린 내용에 준해 가지고서 준비하신 내용 영농계획서상에 다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 역량과 관련돼서 본인이 독립경영 1, 2, 3년 차이신 경우는 이거 가점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경영관리 현황과 관련돼서는 예, 아니요로만 체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로 돼 있다라고 하시면 당연하지만 첨부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판매 마케팅 계획, 홍보 계획. 지금 독립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판매 비중에 대해서 본인이 분석하신 그걸 그대로 표현하시고, 선정된 이유, 즉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시잖아요. 지원을 받게 되시면 실질적으로 경작 규모가 늘어나시게 되겠죠.
규모가 늘어나심에 따라 가지고서 판매 마케팅의 비중이 달라지시겠죠. 그걸 표현하셔야 됩니다. 물론 독립경영 예정자는 현재와 관련된 건 다 비워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홍보계획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과 관련돼서 예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내부의 장애 요인, 외부의 위협 요인, 예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그 교육훈련 계획, 주로는 농업교육 포털이나 농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을 조금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선정되고 나서 1년차, 2년차, 3년 동안에 내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며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제목을 가진 교육과정들, 훈련과정들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기관,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업기술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진청 전체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들도 되겠습니다. 이거 다양한 교육들을 어떤 항목에 맞춰가지고 하실 것인지, 교육훈련계획, 이게 개인 역량을 높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농계획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이 백지입니다. 영농 동기, 현재 상황, 경영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다 기재하시는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 쓰셨던 부분들이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목이 3개로 정해져 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그리고 여기 안에서 다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은 별첨으로 해가지고서 추가로 제출하신 것도 무방합니다. 영농계획서 작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본 영상과 별도 영상으로서 영농계획서 작성법과 관련된 건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서 영농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체크리스트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지침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빠진 게 없는지 보시는 거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져 있는가에 1, 2, 3, 4번은 모두 다 이해하실 텐데 5번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협에서 발급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서 이 사업에 신청한다라고 하시면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거기 더해가지고서 지침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기관이 저희 팜런이 몇 년간 이 청년 농업인 신청과 관련돼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으셔가지고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본인이 사업자를 내셨던 걸 완전히 까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매출이 없는 상태로 3, 4년이 지나고 났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 해가지고서 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했는데 국가행정전산망상으로 이게 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까먹었거나 잊어버렸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게 정말 없나? 그걸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으십시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러면 그 자체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그 제출하신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거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신청 기간 동안에 아그리스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서 전산사항으로 입력을 해 가지고서 신청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개인 식별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 기재를 하시고 나서 실명 인증을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확인했음 해놓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바로 신청서가 바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전산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첨부하시고요. 각종의 서류들을 하나로 모아서 아니면 PDF 여러 장으로 만드시는 거 그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시면 어떤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대로 한번 이번 기회에 익히셔가지고서 다 이게
첨부를 하시고요. 임시 저장 기능도 있습니다. 임시 저장을 해놨다가 다음에 또 보시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감일 날은 다 몰려서 이 첨부서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0명이잖아요. 5,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좀 더 미리미리 작성하시고서 중간중간 임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최종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사업과 관련돼서 준비하신 데 있어서 농식품부와 농정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한 점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을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가지고서 공지도 해드리고 올라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계시면 정확하게 카페가 프리 영 파머라고 되어져 있지만 청년 농업인 신청 뭐 이렇게 아니면 예비 신청자 그런 식으로 검색만 하셔도 뜨니까요. 여기에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 가입하신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카페 가입하기 하시면 바로 승인되시니까요. 그러고 나시면 아마 2021년부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 비슷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질문과 답변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나 그냥 무조건 질문하고 싶어. 질문하기로 하시면 거기에서 농정원의 사업 담당자가 직접 답변을 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요. 여타의 곳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보다는 이렇게 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팜러닝에서도 팜톡 커뮤니티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간 이 그 네이버 카페를 농정원과 함께 운영을 하면서 질의응답에 저희가 참여를 했던 그 경험을 발휘해 가지고서 저희 팜톡 커뮤니티 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뭐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이미 기선정자, 즉 뭐 요 사업의 선배가 되겠죠. 선배들이 본인들이 궁금했던 거, 그래서 실제 선정되고 나서 경험하게 된 것들을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유튜브로 올린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고민의 답으로서 아니면 신청함에 있어가지고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또 영농계획서와 관련돼 있는 부분, 아니면 실제 면접은 어떻게 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들이 자세하게 많이도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보시는 것도 신청하신 데 있어서 참고 사항으로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침서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1월까지 신청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신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좋은 성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을 저희 팜러닝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